비트코인 92,000달러. 여러분 이 숫자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커뮤니티 분위기는 완전히 두 파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한쪽에선 드디어 진짜 불장이 다시 시작됐다고 외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마지막 반등이다, 여기서 못 탈출하면 인생 끝난다면서 계속 경고를 날리고 있죠.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딱 1년 전 거의 똑같은 가격대였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금 안 사면 평생 기회 날린다, 대출까지 끌어다가 풀베팅해야 한다, 이런 포모 멘트들이 도배가 됐었죠. 가격 레벨은 비슷한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멘트만 180도 반대로 뒤집힌 겁니다. 그 사이에 과연 뭐가 그렇게 바뀐 걸까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가 평생 고수해오던 철학을 깨고 암호화폐 ETF 쪽에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객 포트폴리오 안에 비트코인을 최대 4%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제도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바로 이 타이밍에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얼어붙어 떨고 있는 상황이죠. 이 패턴 어디선가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진짜 속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숫자부터 차분히 짚고 가야겠죠. 오늘 한국 시간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91,992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24시간 전과 비교하면 6%가 넘는 급반등을 보여줬어요. 장중 한때는 92,000달러 위로 살짝 꽂고 내려왔고요. 국내 빗썸 기준으로는 1억 3,687만 원 선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3,017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24시간 기준 7.82%나 상승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약 448만 9천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숫자는 위로 훅 튀어올랐는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다시 본격 불장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진짜 마지막 반등이다, 지금 못 빠져나오면 인생 박살난다면서 공포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비트코인, 똑같은 가격대를 보고 있는데 평가와 해석은 완전히 뒤집혀 있는 거죠. 딱 1년 전만 다시 떠올려 봅시다. 그때 커뮤니티에 뭐가 넘쳐났습니까? 비트코인 이번에 안 타면 인생 역전기에는 끝이다, 8만 달러만 다시 와준다면 대출까지 당겨서라도 풀베팅하겠다, 이런 포모 가득한 문장들이 바닥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시즌 끝났다, 이건 디지털 쓰레기다, 금리 내려도 이건 안 간다, 이런 비꼬는 멘트들이 틈만 나면 튀어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냉정하게 차트랑 환율까지 같이 놓고 계산을 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큰 흐름 구간 자체는 생각보다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화 기준으로 묶어서 보면 거의 비슷한 박스 구간 안에서 움직였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이거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결국 가격보다 먼저 바뀐 건 사람들 생각, 말투, 태도란 얘기입니다. 작년 같은 가격대에서는 지금이 시작이다가 자동으로 튀어나왔고, 지금은 여기서 또 반토막 나면 인생 박살난다가 먼저 나오는 구간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의 온도를 가장 먼저 드러내주는 건 차트가 아니라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 커뮤니티 텍스트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현재 시장 상황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묶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 위에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큰 변수들은 세 갈래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가 글로벌 매크로 환경, 즉 금리, 엔캐리 트레이드, 단기 유동성 같은 매크로 요인입니다. 둘째가 전통 금융권 플레이어들입니다. 뱅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SEC 같은 기관들이죠. 셋째가 바로 본인 자신입니다. 포모와 공포, 그리고 전략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죠. 하나씩 찬찬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금리와 엔캐리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투자판을 뒤흔들었던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초저금리 일본엔을 싸게 빌려다가 미국 주식, 나스닥 레버리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태우는 구조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은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쪽 금리 환경이 예전이랑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는 꾸준히 위로 견인되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언제 한번 혀를 탁 치게 만들 정도의 강한 금리 관련 발표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하고 모두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냐? 금리가 올라가면 빌려 쓰던 자금의 비용이 확 뛰어버립니다. 그러면 N을 빌려서 사놨던 나스닥, 비트코인, 알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을 억지로 정리하고 다시 원래 통화인 N으로 되돌려야 하는 현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걱정이 지금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특히 12월에 일본 쪽에서 강한 톤의 발언이 다시 튀어나오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이 바닥에 깔려있죠. 실제로 2024년, 2025년 중간중간에도 이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한두 번씩 크게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N금리가 오른다고 비트코인이 무조건 폭락한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선을 딱 긋기엔 너무 무리입니다.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접쳐놓고 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도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시기에는 둘 다 동반 하락하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연관성은 있지만 비트코인이 결국 자신만의 사이클을 따로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엔캐리 하나만 보고 엔캐리 끝은 비트코인 끝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버리는 해석은 솔직히 너무 단순한 시각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시장의 판 자체를 바꿔놓고 있는 축이 있습니다. 네, 바로 기관 전통 금융권입니다. 여기서 진짜 큰 뉴스들 줄줄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뱅가드의 암호화폐 ETF 거래 허용 발표, 이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 이 회사는 어떤 곳입니까? 오랫동안 극도로 보수적인 운용 철학으로 유명했고 거의 신용등급 AAA급의 인류 대표 보수파 이미지가 강한 곳이었죠. ETF는 열심히 팔아도 비트코인 ETF만큼은 절대 안 한다. 우리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던 집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들이 어떤 말을 꺼냈습니까? 자기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등 암호화폐를 기초로 하는 ETF들을 정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열어주겠다고 입장을 선회한 겁니다. 이건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변화가 아닙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천만 명의 자사 고객들에게 원한다면 디지털 자산 ETF도 무책임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투자 상품으로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셈이거든요. 표면적인 메시지 자체가 통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3일 바로 이 결정이 실제로 반영된 첫 거래일이었고 그날부터 실제로 눈에 띄는 신규 수요가 관찰되고 있다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몇 년 동안 말만 많았던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이제는 실제 차트와 운용 보고서, 고객 포트폴리오 속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여기에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 중 하나죠. 이들이 자문형 고객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최대 4%까지 담을 수 있다고 정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각 고객의 투자 성향에 따라 저위험형이든 중위험형이든 조건만 맞으면 자산 배분 모델을 다시 짤 때 크립토 비중을 0%가 아니라 최대 4%까지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위탁 운용이나 리밸런싱이 들어갈 때 이제는 회사 차원에서 선을 그어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합법적인 비중이다. 이게 왜 관건이냐? 예전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비트코인 조금이라도 담고 싶으면 사내 규정과 리스크위원회를 매번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달라진 거죠. 포트폴리오 설계 도구, 리포트, 리밸런싱 시스템 안에서 가상자산이 완전한 외부 이물질이 아니라 내부 자산군 중 하나로 편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유지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죠.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건 하루 이틀 차트 위아래 흔들리는 것보다 훨씬 더 10년짜리 구조 변화를 보여주는 시그널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축은 규제 쪽, SEC의 태도 변화입니다. SEC 위원 폴 애킨스가 이른바 혁신 면제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겠다고 언급했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기존 규제의 일부를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새로운 디파이 프로토콜이나 디지털 금융 실험을 별도의 보호된 실험구역 안에서 돌려볼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예전에는 일단 하고 나중에 신고하면 뒤늦게 규제가 망치처럼 내려왔는데 이제는 미국식 규제 샌드박스를 열어주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한쪽에서는 금리 충격이 어떻네 하면서 재채기 한 번만 나와도 악재 도화선을 붙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전 세계 최상위급 기관들, 규제 당국, 뱅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플레이어들이 비트코인을 동네 난동꾼이 아니라 정식 주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무턱대고 무시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가장 디테일하게 봐야 하는 그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심리 싸움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보다 더 솔직하게 시장 심리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것들입니다. 최근 공포 지수가 극단 공포 영역인 20 이하에서 꽤 오랫동안 머무르는 구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박힌 키워드 자체가 암호화폐 겨울, 이번에는 진짜 끝났다 같은 귀에 익은 비관론 문장들로 채워지고 있고요. 여기서 실제로 시장에서 나타나는 투자자 유형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가격 중심, 감정 반응형 투자자입니다. 오를 때는 세상이 자기 것 된 것처럼 들떠서 우주 갈 때까지 들고 간다고 말하고 내리기 시작하면 쓰레기다, 당장 규제로 막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타입입니다. 결국 비싼 가격은 좋은 자산, 싸진 가격은 쓰레기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단기 랠리와 감정이 1대1로 연결되다 보니 결국 본인만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시스템과 규칙을 세워놓고 움직이는 투자자입니다. 여기는 애초에 자기 원칙, 비중 기간을 정해놓고 시장에 들어옵니다. 분할 매수 시나리오를 미리 적어두고 계획한 가격 구간에 도달하면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마치 우량주 두세 주 담듯이 비트코인 몇 %, 이더리움 몇 %씩 차분히 늘려가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전자를 돌려 말하면 사실상 전략이 없는 사람이고, 후자는 실제로는 소수지만 승률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패턴, 특히 12월 시즌 효과까지 더해야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집니다. 지난 4년 중 3번은 비트코인이 12월에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밀렸습니다. 11월만 보더라도 최근 7년 중 최악 수준인 마이너스 17% 급락을 한번 보여줬죠. 전통적으로 연말에는 세금 이슈, 포지션 정리 매물, 컨퍼런스 시즌으로 인한 유동성 위축 등이 겹치면서 코인 시장이 숨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2025년 12월은 드디어 이 패턴을 뒤집는 시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로 묻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바닥을 정확히 맞추겠다고 발악하거나 평생 최고점이 딱 나오는 순간에 전량 익절하고 떡하니 빠져나오겠다는 꿈 자체가 난이도 SSS급 미션이에요. 그렇게 판을 생각했다가 수차례 계좌가 박살난 사례들 수없이 봐오셨을 겁니다. 공포가 극대화될수록 오히려 사이클상 바닥 후보를 만들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 문제는 코인이 아니라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란 자산 하나가 뒤틀린 게 아니라 그걸 대하는 인간의 심리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럼 지금 위치는 도대체 어디쯤이냐? 증시를 보면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내년 미국 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프리시즌 구간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역사적으로 검증된 패턴대로라면 대통령 취임 후 2년차 시기가 이상하게 수익률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종 정치 이슈, 관세 논란, 증세 감세 이슈, 규제 손질 신호들이 압축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이 시기에 승부를 보려는 전략의 성공 확률은 높지 않았다는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반면 선거 같은 빅 이벤트가 끝나고 난 뒤 1년 정도는 오히려 꽤 좋은 흐름을 보여준 통계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연준, ECB, BOJ 같은 주요 중앙은행들의 실제 액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정도면 은행하고 기업들이 꽤 급박하게 SOS를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앙은행들이 새로운 가이던스를 발표하는 12월 중순에서 말쯤이 되면 현재의 거시적 압박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 애널리스트들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케빈은 비트코인의 현재 변동성이 후기 조정 국면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바닥을 다지고 의미 있는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블룸버그의 브랜던 페이건 전략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최근 강세가 강제 청산 중심 국면을 벗어나 다시 신중하지만 위험을 감수하려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포지션 조정과 기관 투자자 기반 확대가 맞물리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오히려 가장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한번 청산 공포가 쭉 돌았고 이제 서서히 조심스럽게 돈이 다시 들어온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비트와이즈 측은 글로벌 유동성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비트코인이 그 통화 공급 증가 속도를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격차가 내년 상승 모멘텀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 풀리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그 속도만큼 못 따라온 상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격차를 메우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 상승장이 임박한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성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SUI 코인을 맡으면서 SUI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SUI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SUI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유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조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고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계자들이 모두 이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문자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 배런 관련 민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로 배런 코인 4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마 2025년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